그날 아들 수능 끝나고 학교 앞에서 산 꽃 한 송이. 그 꽃 파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3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제 인생의 비밀이 밝혀지며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일막 운명의 조각이 맞닿던 그날.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되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일. 전국의 부모들이 학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연숙, 42살.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운 지 19년째입니다. 오후 4시 50분. 학교 정문 앞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든 엄마들, 간식 봉투를 든 아빠들,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꽃을 살 시간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도연이는 이해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꽃 한 송이 사가세요. 아이 시험 끝나는 거 기다리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학교 담벼락 옆에 작은 꽃수레를 끌고 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파란색 패딩을 입고 계셨는데 옷깃이 다해져서 솜이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눈빛만큼은 참 맑고 따뜻했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5,000원이면 돼요. 장미 3송이, 안개꽃 조금 넣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꽃을 골라 포장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장갑도 없이 차가운 꽃대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시리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 30년 넘게 했어요. 익숙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30년.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길에서 꽃을 팔아온 지 30년이라니. 초록색 포장지로 해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은 희망의 색깔이 좋잖아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리본을 묶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은빛 팔찌. 아니, 팔찌에 달린 메달.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쁘게 자랐네요. 아드님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꽃다발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꽃다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목만 응시하고 있었죠. 아가씨? 할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을 만졌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벗어본 적 없는 목걸이. 은빛 체인에 달린 반쪽짜리 하트 모양 메달.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글씨. 너는 영원한 나이. 뒤에 글씨가 끊겨 있었습니다. 반쪽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할머니의 팔찌에 달린 메달. 그것도 반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글씨는 빛이자 기쁨이다. 전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너는 영원한 나의 빛이자 기쁨이다. 두 개를 합치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나신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제 목걸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학교 앞의 소란스러움도 차가운 바람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니?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고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친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목에 걸어주셨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그저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거예요? 이 목걸이를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땡, 땡, 땡. 옷이 정각.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멀리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도연아. 저는 황급히 할머니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할머니, 근데 그 팔찌에 대해서 미안해. 할머니는 그 말만 하시더니 황급히 꽃수레를 끌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람들 틈에 섞여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연이가 제 옆에 왔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아들. 고마워요, 엄마.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할머니의 그 팔찌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왜 똑같은 메달이 할머니에게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제 목걸이를 보고 그렇게 놀라신 걸까? 이막 균열과 서늘한 단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목걸이를 쥐고 있었죠. 너는 영원한 나의 빛이자 기쁨이다. 만약 두 개를 합치면 이런 문장이 된다면 이건 누가 누구에게 준 거지? 부모가 아이에게? 아니면 연인끼리? 고모는 늘 말했습니다. 현수가, 내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이 목걸이를 남기신 거야. 이게 내 유일한 유산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할머니의 손목에서 똑같은 메달을 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그 학교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또 나오실까 싶어서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같은 요일 목요일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가씨 저번에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부탁이에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카페라테 2잔을 시켰습니다. 저기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순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현숙이에요. 42살이고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현숙 현숙이. 할머니는 제 이름을 되뇌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이름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가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이 목걸이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 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라고 들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던 고모가 저를 맡아 키우셨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팔찌에 있는 메달이요. 이 목걸이랑 짝이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건지.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으로 커피잔만 쥐고 계셨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현숙 씨.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메달을 아기에게 직접 걸어준 거예요. 네. 30년 전에 갓 태어난 아기한테 이 메달 목걸이를 직접 걸어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손녀딸이었어요. 그 아기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녀딸? 그래요. 내 딸이 낳은 아기. 그 애가 너무 예뻤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30년 동안 찾았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람 찾는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 아기가 살아있다면 분명 학교에 가겠지. 그럼 내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앞에서 꽃을 파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10년 전부터요. 이 동네, 저 동네 학교 앞을 돌아다니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을 봤을 때요. 목에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요. 나는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다.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아기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모한테서 들었어요.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고모가 저를 입양해서 키웠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내 엄마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엄마는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왜 말씀 못하세요? 무서워요. 말하면 당신이 더 아플까봐.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손을 뻗었지만 할머니는 카페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누구죠? 제 부모는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그리고 고모는 왜 거짓말을 한 거죠? 산막 폭발하는 진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 저는 큰 집에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큰 피아노. 그리고 한 여자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현숙이. 엄마가 지켜줄게. 그 여자의 목소리.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현수가. 고모가 있잖아. 고모가 너 키워줄게. 그 목소리는 이경순 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어두운 차 안. 저는 울고 있었고 고모는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고모가 화를 냈습니다. 그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모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요. 고모는 경기도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66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고모가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모, 이거요. 이 목걸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진짜를요.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왜? 내가 다 말했잖아. 아니에요. 고모가 말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 며칠 전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혜순 할머니요. 이 목걸이랑 짝인 메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고? 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라진 손녀딸이라고요. 30년 동안 찾았다고요. 고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부모님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고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라, 현수가. 우리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는요? 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이었어. 이강산업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지.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잘 나가던 회사였어. 나는 그 회사의 비서였어. 내 아버지한테 정말 잘해줬지.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 고모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정혜순의 딸 정미선이라는 여자랑. 그 여자가 내 엄마였어. 나는 배신감을 느꼈지. 하지만 참았어. 그래도 난 이 회사의 비서니까. 계속 일했어. 고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어. 민준 씨는 너를 정말 좋아했어. 딸바보였지. 미선 씨도 너한테만큼은 다정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3살 되던 해 미선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엄마가요? 응, 심하게 다쳤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지. 민준 씨는 미쳐버렸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 회사 일은 전부 나한테 맡겼어. 고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 씨가 죽었어. 그날 밤 민준 씨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뛰어내렸어.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애순 씨 집에 있었어. 할머니가 너를 돌보고 있었지. 그럼 왜 제가 고모랑 있는 거예요?
고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순아, 이제 그만 말해라. 그 목소리, 정혜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현수가 미안해. 내가 여기로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따라왔어.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애순 씨,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숨기자, 경순아. 30년이 지났어.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순 씨, 제발. 내가 이 아이를 빼돌렸잖아.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가. 할머니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내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너는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 법적으로도 내가 너의 후견인이었지. 그런데 경순이가 너를 데리고 사라진 거야. 한밤중에. 아무 말도 없이. 왜요? 왜 그랬어요? 제가 고모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어. 할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민준 씨 회사에 유산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유산의 상속권자는 너였어. 현수가. 저요? 그래. 내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니까. 경순이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싶었어. 그러려면 너의 후견인이 되어야 했지. 그래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랬어. 그리고 행방을 감춰버린 거야. 나한테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들어왔어. 하지만 경순이와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 그게 사실이에요? 고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고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회사를 지키고 싶었어. 민준 씨가 평생 일군 회사를. 그게 죽은 민준 씨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를 훔쳐간 거예요? 할머니한테서, 제 가족한테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진짜 가족을 모른 채, 할머니를 모른 채.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5년 만에 부도가 났어. 내 경영 능력이 부족했던 거지. 결국 다 잃었어. 고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를 훔쳐간 게 아무 의미도 없었네요? 그래. 아무 의미도 없었어. 고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현수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뒤틀려 있었으니까요. 사막 회한과 용서의 문턱.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식당 일을 했지만 손님들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와 밥을 먹었지만 무슨 반찬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가, 시간 되면 우리 집 좀 들를 수 있니?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도연이를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인천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에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요, 현숙이. 그리고 이 아이가 도연이구나. 할머니가 도연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도연이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참 잘생겼네. 우리 현숙이 닮아서 그런가? 할머니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를 보렴. 방문을 열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 돌잔치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재단. 작은 재단에는 2개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민준이고요. 할머니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 미선이야.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 긴 생머리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 저편에 있던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예쁘지? 우리 미선이.
성격도 참 좋았어. 남한테 못되게 구는 법이 없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내 돌잔치 사진이야. 할머니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기. 그 아기가 저였습니다. 주변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어. 그때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나고 모든 게 무너졌어. 할머니, 미선이가 죽고 민준이도 따라 죽고 그리고 너마저 사라지고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딸도 사위도 손녀도 한순간에 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30년 동안 할머니를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현수가.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피해자야. 경순이한테 이용당한 거지. 하지만 그래도 난 감사해. 그 사람이 너를 잘 키워줬으니까. 너 봐.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잖아. 할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제 옆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학교 앞에서 꽃을 파셨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이가 꽃을 정말 좋아했거든. 집에 늘 꽃을 사다 놓았어. 그래서 나도 꽃을 팔게 됐어. 미선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생각했어. 만약 현숙이가 어디선가 살고 있다면 학교는 꼭 다니겠지. 그럼 학교 앞에 서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년 동안 학교 앞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 이 학교, 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능한 모든 학교를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너를 만난 거야. 내 목걸이를 보고 내 메달이랑 같다는 걸 알았어.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이 내 현숙이구나.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진작 할머니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도연아. 할머니가 앞으로 자주 해줄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30년 동안 몰랐던 가족의 모습이구나. 며칠 후 저는 다시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고모. 고모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가 왜? 고모 말씀 좀 들어요. 저는 고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 사실 고모가 미워요. 정말 많이 미워요. 미안하다. 3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제 진짜 가족을 숨겼잖아요. 하지만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키워준 건 사실이에요. 가난했지만 고모는 저한테 밥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엄마 역할을 해주셨어요.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 고모를 용서하고 싶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은요. 현수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제가 받았어야 할 유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법적으로 제대로요. 그래, 그렇게 할게.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고모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모를 바라보셨습니다. 경순아. 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내 손녀를 데려간 그 30년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미워하느라 내 마음을 더 쓰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고마워. 내가 현숙이를 잘 키워준 건 사실이니까. 애순 씨. 고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막 사이다와 치유의 결말. 그로부터 한 달 후 변호사를 통해 유산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이미 대부분 회사 부도로 날아갔지만 그래도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할머니가 살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추운 길에서 꽃을 팔 필요가 없도록. 현수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머니가 말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새 집은 도연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였습니다. 1층 작은 주택. 마당이 있어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좋구나. 마당도 있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도연이도 할머니 밥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앨범 몇 권, 그리고 재단. 재단은 새 집 작은 방에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현숙이를 찾았어요. 우리 손녀딸,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할머니가 영정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현숙이에요.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부모님. 하지만 분명 저를 사랑했던 분들.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미안해요. 오래 헤맸어요. 도연이도 저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에요. 엄마 아들이에요. 할머니는 도연이를 안았습니다. 참 기특하네, 우리 도연이. 한 달 후 도연이의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도연아. 우리는 바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도연이가 대학 붙었대요. 어머, 정말? 우리 도연이가?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축하한다, 도연아.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작은 상을 차려놓고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도연아, 대학 가면 뭐 하고 싶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가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 기특하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엄마랑 함께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머니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현수가 이거. 은빛 팔찌였습니다. 그 팔찌에 달린 반쪽 메달. 이제 이걸 돌려줄게. 내 거니까. 할머니가 팔찌를 제 손에 놓았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2개의 메달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너는 영원한 나이. 다른 하나는 비치자 기쁨이다. 저는 2 메달을 맞춰봤습니다. 딱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하트가 되었습니다. 너는 영원한 나의 비치자 기쁨이다. 할머니, 내 엄마가 직접 새긴 글귀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한테 주려고 만든 거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반쪽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완전해졌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현숙이. 에필로그.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할머니 댁에 들립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꽃을 심으셨습니다. 장미, 튤립, 해바라기.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 심었던 그 꽃들. 도연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첫 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작은 꽃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내가 이어야 할 것 같아서 고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꽃가게에 들러 꽃을 삽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는 할머니 도연이와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인천 근처 작은 야산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현숙이요. 저는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동안 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어요. 도연이도 잘 크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도 절을 했습니다. 미선아, 민준아, 현숙이 찾았어. 우리 손녀딸,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도연이도 절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 도연이에요.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끈질긴 기다림, 우연히 맞춰진 메달,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가족은요? 제가 말했습니다. 멀어져도 시간이 지나도 결국엔 서로를 찾아오게 되어 있나 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현수가. 가족은 그런 거야.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을 잡고 세 사람이, 아니, 하늘에서 지켜보는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5사람이 함께 끝. 그날 학교 앞에서 만난 꽃 파는 할머니. 그분이 바로 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메달이 우리를 이어주었고 30년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때론 인생은 이렇게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나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알라의 힘이 되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드립니다.